9시 뉴스에 그대로 보도하겠구나. 9시 뉴스를 추정 60분처럼 만들겠구나. 이런 걱정이 확 듭니다, 제가. 지금 그 인사말을 보니까요, 뭐 지난 2008년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KBS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2008년이라 보니까 2017년과 2018년 이렇게 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변재열 의원님의 그 서면 질의서에 답변한 걸 보니까 지난 10년간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KBS 보도는 셀 수 없을 정도였어. 지난 20년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면은 또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빨간 글 있죠? 지금은 제가 기자 25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인용해 봤습니다. 빨간 글은 제가 지금 넣은 겁니다. 지금 후보자가 지금 그 서면 답변에서 넣은 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내로남불이고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요. 그래서 기준을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KBS 보도가 내만 옳다고 하는 보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옳다고 하는 보도, 진실 보도, 있는 대로 사실 보도를 해야 되지, 소위 정의보다는 이름으로 내만 정의다고 생각하는 그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조만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정의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생각하는 그게 정의입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뭐 언론 이건 방송이건 동의하십니까? 공정해야 네.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객관적이어야 인정하시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만 옳다, 노조만 옳다 하는 그거는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좋습니다. 나중에 차츰 한번 보도록 하고 이건 나중에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 후보자가 지난번에 이게 정책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세월호 배지 달고 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 지금 열심히 지금 태극기 지금 배지 달고 있습니다. 이거 달고 계시는데 아직도 세월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때 예. 후보자는 부산에 근무하고 계셨죠? 예.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편성 제작국장이었습니다. 편성 제작국장이셨죠. 그 당일날 하루는 뭘 하고 보내셨습니까? 하루 사무실에서 뭐 국장으로서 임무를 하면서 TV를 그날 TV도 보고 그 세월호가 그 침몰하는 아픈 장면도 보고 하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한 이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퇴근한 이후에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예, 4월 16일 날 노래방 가신 적 없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부산 해운대에 있는 노래방에 가신 적 없습니까? 기억해 보시죠. 기억이 없습니다. 노래방 가신 적 없습니까? 예. 자, 거기서 해운대 노래방입니다. K 노래방. 이름도 있는데 제보도 받았고. 가신 적 없습니까? 만일 가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예. 글쎄요. 이거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있죠. 그러게. 정봉주 전 의원. 그냥 시침이 뚝 떼다가 들통났죠. 뭘로 들통났습니까? 오후에 거기 그 자리에서 카드 쓴 것 갖고 들통났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도 사퇴를 하고. 그죠? 예.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갖고 계신 거 있으면 그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죠. 예, 예. 만일 그 자리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래방에서 놀았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랬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는데. 이건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죠? 그날 행적. 글쎄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네. 일지도 제가 찾아보고 제 개인 일지 그리고 예. 뭐 카드 사용 내역도 한번 확인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카드 사용 내역에서 그날 그 카드로 노래방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오면 사퇴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부는 지금 사퇴 여부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법인카드 사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법인카드를 그만큼 제가 저희가 제출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강규영 KBS 전 이사가 주말에 뭐 카드를 썼다, 공휴일날 썼다, 뭐 주점에 썼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비슷하게 뭐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주점이나 항공사 기내 같은 데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쓴 적 없습니까? 주말이나 뭐 주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네. 유흥 주점 같은 경우는 그린카드여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노래방도 안 되죠. 노래방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리고 항공사 기내 같은 데도 안 되죠. 비행기 타고 오다가 그거 쓰면 안 되죠. 기내 공항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는 쓸 수 있죠. 공항 커피숍이 아니고 기내.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 기내에서 항공기 안에? 말입니까? 예. 예, 기내에서 쓸 이유가 법인카드 없습니다. 사용 예,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오전 중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말이죠. KBS가 지금 무슨 섀도우 캐비넷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번 보실까요, 지금? KBS 부사장 정 누구 방송본부장 장 누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며칠 전에 저런 게 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저렇게 후보자가 만든 것도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지금 노조 측에서 나온 자료라면은 이대로 되면은 노조 이중대라 되는 거죠. 후보는 그죠? 그 사장이 후보가 되는 거 저렇게 될 아닙니까? 리가 없습니다. 언론노조본부가 저렇게 될 리가 없습니까? 예. 네. 얼마나 저 내용하고 달라질지를 혹시 사장이 되신다면은 뭐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되신다면 그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배석한 우리 직원 확인 결과에 의하면 4월 16일 날 제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없이 저한테 제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부분 다시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다시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교양 PD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뉴스를 매일 예의주시해서 하면서 깊이 있게 보셨을 것이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나 또 가짜뉴스에 유사한 악의적인 편집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걸로 제가 짐작하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후보자가 되면서 양 후보자 본인이 이 악의적인 편집, 악의적인 기사 내지는 가짜 뉴스에 굉장히 피해자가 많이 피해를 아마 절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금 질문이 몇 번 나왔던 그 성추행 부분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제가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기사 보시죠. 저게 조선닷컴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저것만 보면 지금 요새 그 유명하신 그 수석 대변인께서 성폭행을 마치 양 후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하여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연합기사인데 여기는 조금 친절하게 사장 후보자가 부하 직원 성폭행을 직접 한 것 같은 그렇게 제목을 뽑아 있고요. 뉴데일리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사장 후보가 성폭행을 무마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음 거 볼까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래한국이라는 인터넷 매체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하여튼 유명한 사계에서 유명한 매체입니다. 여기도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기사가 이러다가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갑니다. 그걸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마치 사장 내정자가 뭐 성폭행, 제가 폭행과 희롱과 추행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이건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 페미니스트 운동한 분들이 허레스먼트냐, 어뷰즈냐, 레이프냐에서 세 개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학계에서 그래서 일반이 쓰는, 학계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일반이 쓰는 용어거든요. 자유한국당 그 사이트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찾아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그 애국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도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이었고 KBS 부산 작가의 입장문이 첫 문장이 당시 사건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가 담긴 악의적인 기사가 언론에 나오고 이것을 다시 다른 기관에서도 받고 공당에서도 받고 이러면서 마치 양 후보가 성폭행범인 거죠. 성폭행은 이게 좀 미화해서 표현해서 그러지 이게 강간범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주변으로부터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몇 군데서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잘못 이제 이야기가 나갈 경우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되는 지금 그런 시대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성폭행이라고 그래서 사실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고요. 가해자도 사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용어를 이렇게 하고 이 연합뉴스 한번 봐주세요. 연합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부하 직원 성폭행하고 나서 딱 이렇게 접어놔가지고 성폭행범인 것처럼 이렇게 마루 사진을 딱 넣으니까 야 이거 뭐 KBS 사장 하겠다는 사람이 성폭행범이구만 이렇게 오해를 하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시면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 되고요. 이 메이저 언론들이 나오고 마이너 언론들이 받고 또 NGO가 받고 공당이 이렇게 하고 공당의 그 대변인들이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없는 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본인이 직접 실감, 체감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보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사실 그 장제원 대변인에게는, 수석 대변인에게는 2차 가해로서 사과를 요청해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안 질문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방송사에는 정규직보다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죠. 비정규직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름도 많습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파견직, 자회사, 도급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표준계약서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으면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구두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두계약하고 표준계약서가 있는 경우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여기 최근에 뭐 연구가 있더라고요. 서면계약이 44%, 아무런 계약이 없다가 32%고요. 이게 사실은 현실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서 이제 외주 제작 문제입니다. 외주 제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해놓고 실제로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내지는 이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서 기획 아이디어를 절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 제작에 가령 10,000원을 쓴다면은 이 표준 계약이나 실제 계약에서는 5,000원으로 반으로 후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만연된 계약,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표준계약서 문제, 표준계약서 이행의 문제, 변형된 문제, 외주 제작의 문제, 외주 제작 선정 과정의 문제 뭐 이러는데 지금 박한성 PD 죽음 이후에 이 PD들 쪽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외주 제작의 환경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던 일들이 방송사가 옳은 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을 할 것인지를 좀 소견을 피력해 주시죠. 예. 사실은 지난 10년 뭐 방송 독립 이런 차원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을 해온 비정규직이나 또 그 외주 제작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